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조금 시간이 나서 어제 영화를 DVD로 빌려온 그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재패니메이션인데, 이것의, 타이틀이, 영어 타이틀은 어떻게 되냐, 아미테지 듀얼 매트릭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제목은 이게 조금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 동기라고 하는 게 다소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공개됐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위키페디아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그 일단 그러니까 극장 공개가 됐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극장 공개인지 이렇게 비디오 공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 일본 공개용으로 만든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프로모션이라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이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일본 쪽 웹사이트, 이런 쪽 일본어로 된 그 웹사이트 이런 데를 체크를 해보면은 기록이 굉장히 잘 안 나타나 있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시네마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무비 리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웬만한 작품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직접 올리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영화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의 리뷰를 올렸다라고 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정보를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해서 일본에서 공개할 당시 이 영화가 비디오 공개인지 극장 공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풀 타이틀이 어떤 제목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일본 타이틀도 이제 아미테지 듀얼 매트릭스였던 것 같아요.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어쨌든 그런 DVD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라스크루세 도서관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즘 자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자꾸 땡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패키지를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쪽 보면은 무슨 어떤 스태프들 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영화인지 뭐 이런 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빌려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인 느낌 감상을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봤다가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누가 뭐 봐서 재밌었다라고 하더라라든지 뭐 줄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빌려왔다가 봤을 경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 이렇게 좀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죠. 왜냐면은 재밌거나 화제가 된 영화라고 하면은 그게 들려오거든요. 여러 가지 웹사이트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명작이라든지 재밌었다라든지 컬트 필름이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강 들려오는데, 그런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논외 대상으로 이제 전락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화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굉장히 그것이 재밌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 어떤 개인들조차도 많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DVD라는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것 전혀 없이 봤는데도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을 경우에는 재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배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작년인가 봤었던 일본 사무라이 영화 1991년 작품인가 하는 게 로닌가이 라고 하는 걸 전혀 기대 안 하고 그냥 이게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희열을 느꼈고, 그것도 하나가 이제 히치코크의 로프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히치콕 작품으로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받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티고라든지
그러니까 리어 윈도우라든지 뭐 사이코라든지 뭐 더 벌드라든지 그런 워낙 이렇게 그 유명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소 이제 그 언급이 안 되는 작품이거든요. 로프라고 하는 게 그런 히치콕 작품들 중에서 하나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봤다가 어떤 히치콕 영화보다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런 좀 희열을 느꼈고요. 그 어미테이지 듀얼 매트릭스 이것도 전혀 그 사전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재밌느냐 없느냐 뭐 패키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DVD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짤막한 어떤 그 뉴스페이퍼 뭐 신문 같은 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라고 해서 뭐 엑셀런트라든지 투 덤스 업이라든지 무슨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트림리 뭐 히라리어스라든지 뭐 이런 게 써져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다만 요즘 좀 이렇게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 땡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 좀 이렇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DVD 그 쉘프에 꽂혀 있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를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그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현할 수 없을 정도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줄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망스러운 면에 대해서 이제 무슨 뭐 찝을 수도 있겠지만은 재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한테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뭐 봐라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무비 리뷰에서 특별하게 제가 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약간 프로덕션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이 좀 특이한 면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그 특이함 때문에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굉장히 실망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1시간 가량을 지났습니다. 보면서도. 근데 이제 마지막 30분에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그게 절묘했어요. 마지막 30분에서 이제 모든 재미있는 요소를 거기서 폭발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이 좋았고요. 그런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면에 관해서 애니메이션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 무비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시라는 뭐 그런 조언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무비 리뷰 영화를 보고 이거는 좀 무비 리뷰를 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했을 경우 제가 무슨 영화 학자나 뭐 영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런 쪽에 이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무비 리뷰가 그런 식의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좀 쉐어를 하자 재밌는 영화를 봤을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영화든 나쁜 영화에서든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보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제가 개인적인 얘기 이 영화에 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무비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비 리뷰를 하기 전에 그렇게 큰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무비 리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 무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사실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때가 곳곳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강의 기초적인 이 정보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정보라고 하는 이제 깊은 정보가 아니라 어떤 감독이고 뭐 몇 년에 제작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키피디아랑 이제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IMDb를 잠깐 봐서 이제 무비 리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쪽의 정보, 그러니까 잉글리시 랭귀지로 되어 있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감독도 일본 사람이고 스태프들도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성우들도 일본 전문 성우를 썼고요. 충분하게 이게 일본 그에서 이렇게 제작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한 면이 적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된 어떤 백그라운드에 다른 좀 이렇게 그 나라의 그 입김이라든지 그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사실은 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된 인터넷 그 정보 이런 것을 입수를 한 다음에 약간 더 이게 그 체계적이고 그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1994년에 94년이라고 하면 DVD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게 여전히 그 메인 어떤 그 홈 시어터 매체로서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겠죠. 이제 비디오 4개 세트로 이제 비디오 출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미스테이지 더 서드, 그러니까 일본 그 발음으로 이렇게 부르자면은 이제 아미스테이지 자 사도라고 하는 1994년 이제 오리지널 비디오 출시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의외로 일본에서 히트가 됐는지 1996년에 이 비디오 작품 이제 1시간 정도 되겠죠. 하나 볼륨이. 그러면 이제 4편이라고 하면 이제 4시간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를 편집을 해서 이제 아미스테이지 더 서드 폴리메트릭스라고 한 그 극장 공개용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상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은 1994년에 이제 제작이 됐었던 비디오용 애니메이션이고 그다음 거기서 그 발전된 형태의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어미스테이지 더 서드 폴리메트릭스라고 하는 거고 이 극장용 첫 작품에 이제 시퀄 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어미스테이지 더 서드 듀얼 매트릭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미스테이지 더 서드 이제 비디오로 출시된 그 비디오 작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장 공개된 이제 그 폴리매트릭스 이 정보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포스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이트에서 듀얼 매트릭스 이번에 제가 본 2002년 작품인데 시퀄이죠. 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미국 쪽에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서 이제 이 시퀄이 이제 제작이 된 동기를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건 안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이 비디오 4편으로 된 비디오 작품이 그 미국의 비디오 작품으로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일본의 애니메라든지 일본의 이제 망가라 그러죠. 망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서구사회 매니어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컨벤션 이런 것을 이제 큰 도시마다 개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무비 리뷰를 하다가 그 무비 리뷰를 하는 그 날에 이제 저희 대학교에 이제 그 센터 이제 그 학생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이제 라스크루세스 애니콘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정도예요. 라스크루세스가 이제 큰 도시 그러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 도시에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애니콘이라고 하는 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막 정보도 교환하고 음악도 교환하고 뭐 댄스 파티도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미스테이지 더 서드라고 하는 이 비디오 작품이 굉장히 히트를 한 것 같아요. 히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극장 공개된 이 영화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극장 공개가 됐는지 비디오 공개가 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그 히트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중들
미국의 일반 대중 속에서 이제 히트를 한 건 아니겠죠. 일부 매니아 계층이라고 하지만은 일부 매니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극장 공개는 아니지만 DVD로 출시한다는데 비디오로 출시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컨스탄트한 이제 그 프로핏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빌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사기도 하고 DVD를 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CD 뭐 이런 것도 CD를 딱 굉장히 히트된 여기서 이제 무슨 비틀즈가 무슨 파이트 앨범을 내놨다, 뭐 이렇게 에비로드를 내놨다, 뭐 이렇게 건즈 앤 로지스가 Use Your Illusion을 내놨다. 뭐 이것이 뭐 1년 그게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이렇게 히트가 됐다라고 하면 계속 이게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작품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것을 DVD란지 비디오로 출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핏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극장 공개 같은 거 하려면은 굉장히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되고 그 포스터를 만들고 이제 홍보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비디오나 DVD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라는 게 쫙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괜찮다라고 아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돌려보게 되고 그게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이게 스테디셀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히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작품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그 이니시에이션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측인지 일본 측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일본 쪽에서 만들어진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태프들이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이렇게 패키지를 보니까 그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딱 한 사람이 이제 외국 이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그 회사가 이제 파이오니어 DVD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미국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참여가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그 일본에서 제작된 거는 확실하고, 그러나 이 제작된 동기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굉장히 미국에서 이것이 히트를 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히트를 했기 때문에 DVD용으로 시퀄을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그걸 디스트리뷰션 할 경우에는 DVD 형태로 약간 프로핏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만들 당시부터 일본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일본 극장 공개라고 하는 것을 엄두하지 않고 직접 미국 이제 DVD 오리지널 출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제가 그 결론을 내고 알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DVD를 보면서 초반에 보면서 내가 적응이 안 됐던 점에 관해서 이제 그 깨달음이 온 거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어떤 점이냐면은 이제 제작된 동기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영화제에서 잠깐 공개가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극장 공개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DVD가 이제 화제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요망에 의해서 이 시퀄에 일본 국내에서 공개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희박합니다. 일본어로 된 웹사이트에 이 그 듀얼 매트릭스, 아미스테이 듀얼 매트릭스에 관한 이제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확실하게 이제 DVD로 공개됐다라고 하는 IMDb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듀얼 매트릭스, 아미스테이 듀얼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IMDb에서 찾을 경우 여기서 비디오 이렇게 DVD인가 비디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비디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 공개가 아니라 미국에서 DVD 오리지널로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02년에. 그런 식으로 된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된 그 점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이 그 제작된 동기에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되다 보니까 이 일본 그 작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차피 이제 일본 쪽보다 미국 관객들에게 이제 어필을 해야지 그 프로핏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은 어떤 그 제작비, 그 대비 어떤 수입이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쪽 공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그런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 관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미국 매니아층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인지 이게 미국 애니메이션인지, 그러니까 이게 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디즈니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화 방법이라든지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재패니메이션인데, 뭐가 굉장히 특이했냐면 얼굴 생김새가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다루는 얼굴 생김새가 아닌 거예요. 주인공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서양 사람의 얼굴을 그 모델로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제목이,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이제 여자 사이보그거든요.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그 주인공 얼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그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그 얼굴이 이제 일본 사람들 얼굴이냐, 이건 아니죠. 근데 재패니메이션이 주로 다루는 얼굴 생김새라는 게 있잖아요. 눈이 크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런 얼굴에서 약간 더 서구적인 그 골격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얼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 모든 캐릭터들이.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이게 확실해졌냐면은, 뭐가 확실해졌냐, 미국 DVD 오리지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게, 그 얼굴이 미국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에서 더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미스테이지 1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디오로 출시되고 이제 극장 공개된 1994년 96년에 그 오리지널 아미스테이지 얼굴을 딱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오리지널 아미스테이지 얼굴은 일본 애니메이션 그 얼굴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우리들이 대체로 보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미스테이지 그 시퀄 듀얼메트릭 2랑 1이랑 그 코스튬이라든지 머리 그 이제 헤어스타일 이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확실해지는 거죠. 왜 그러면은 제작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감독이 같거든요. 1이랑 2랑 이제 감독이 같아요. 감독 이름이 그 히로유키 오치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감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공 얼굴이 바뀌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구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그 제작진이 미국 오리지널 DVD 그 출시를 주요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굴 자체를 이제 서구 사람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백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게 하나가 적응이 안 된 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그 2000년 초반에 약간 그런 좀 이렇게 그 트렌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게 비디오 그 실사 애니메이션이랑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섞어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게 조금 그 일본 쪽이라든지 한국 쪽에도 그 2000년대 초반쯤에 좀 이렇게 제작 당시 몇십억을 원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한국산 SF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랑 실사랑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 해가지고 이제 제작하기 전에, 공개되기 전에 좀 화제가 됐다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뭐 혜성처럼 그 뭐 소식이 사라진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실사라가 아니라 이제 필사 애니메랑 컴퓨터 그래픽이랑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을 혼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홍보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무비립을 해드린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테스카 오사무 원작인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인가 2년 작품인데, 그것도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이랑 그 필사 애니메이션을 합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거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건 이제 필사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간간히 그 컴퓨터 그래픽을 써요.
근데 이제 메트로폴리스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비판을 저거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아니면 제 취향의 그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일본 문화를 좀 오래 접하다 보니까 그 필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그 필사 애니메이션의 어떤 묘사에 어떤 이 편안함을 친숙함을 느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은 이 두 것의 표현 양식, 시각적 표현 양식이 그렇게 크게 브랜딩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메트로폴리스 봤을 때에도 그게 너무너무 어색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왜 컴퓨터 그래픽에 그 필사 애니메이션을 이제 놓는가, 이런 불만이 아니라 그냥 필사 애니메이션 하지 왜 뭐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망쳐놓는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많은 부분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내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반 1시간 정도는 조금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요즘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이런 좀 가끔가다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영화라고 하는 걸 많이 이제 접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걸 알고, 대강 이제 반복되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습득이 됐고, 그리고 영화 이외에 더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자극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런 건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되게 재미있는 영화 아니고서는 옛날에 어릴 때 극장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영화든지 시작이 되면은 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가슴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잃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웬만큼 재밌는 영화를 눈앞에 놓고 보지 않고서는 간간히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전에 무비를 해드렸던 아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85점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잘못 만든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재미가 진짜 없는 영화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좀 빨리 좀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미스테이지 이렇게 듀얼 매트릭스, 제가 지금 무비들을 해드리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1시간까지는 그렇게 이제 좀 어색함 때문에 굉장히 인볼브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느낌상 좀 이렇게 껄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1시간까지도 굉장히 빨려 들어갔어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야, 왜 빨리 안 끝나나? 왜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안 나오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야, 그 다음에 나올까? 그러니까 계속 몰입을 하게끔은 했었는데, 다만 조금 어색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영화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클라이맥스에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 장면, 이렇게 눈 깜짝할 만한 이게 액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이맥스에만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건 아니라 간간히 계속 나오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모든 영화는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게 있고, 꾹꾹 숨겨놨다가 폭발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테크닉이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장면이라든지 자신 있게 이렇게 감독이 선보인다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맥스에서 선보여야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원래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스토리를 주로 하는 예술 작품에는 이제 부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꼭꼭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내심 걱정이 됐었어요. 이제 굉장히 인볼브 하면서 보게끔은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1시간 정도까지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90분짜리 딱 90분짜리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30분부터 폭발을 시킵니다. 이제 30분부터는 진짜 손에 땀을 쥐게
땀을 쥐게 이제 주고 이제 보게끔 만드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30분을. 정말 거기서는 이제 와 진짜 재밌다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비 리뷰를 하기 전에 요즘은 이제 그 짧은 트레일러를 이렇게 놓고 이제 무비 리뷰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 트레일러를 딱 보시고 이제 무비 리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야 트레일러 딱 보기에는 영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트레일러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초반 60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영 이거 꽝잉 애니메이션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팍팍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제 말을 믿으시고 딱 60분까지 참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30분 나머지 딱 본 후에는 이제 아마 이제 똑같은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래서 그 30분 동안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폭발을 시키고 그러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끝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예상 외로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사전 지시가 없이 뭣도 모르고 DVD를 빌려왔다가 집어넣어서 봤다가 너무너무 재밌었길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만족감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기본 주제랑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굉장히 여기 이 애니메이션만이 주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교훈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무비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의 이 약점이 뭐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그 큰 주제 있잖아요. 큰 주제나 큰 소재가 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그게 그 브레이드 러너 플러스 토탈 리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의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토탈 리콜이랑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토탈 리콜 전혀 없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어떤 태양계에 있는 그 다른 행성에 그 지구 이외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정적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그 피터 햄즈의 아웃트랜드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는 이제 그 목성의 그 이 위성인 뭐 이온가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그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토탈 리콜이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임스테이지 이 영화 이후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안 나오는 것도 또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카피를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예술 작품은 전혀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주제나 소재 같은 것을 어떤 그 영화에서 그걸 딱 공개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평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된 주제나 소재의 면에서 아까 그 토탈 리콜이랑 브레이드 러너라고 했는데, 그게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데 주 소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에 굉장히 가까운 안드로이드,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인간인가,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랑을 느끼고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인간과 같은 어떤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을 왜 동급으로 취급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잘 나타낸 어떤 작품이,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브레이드 러너잖아요. 브레이드 러너 근데 그런 것에 이제 그 상통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임스테이지 3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선감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시작할 때 이렇게 나타내는 주제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는 쉽죠. 왜냐면은 워낙 많이 이런 주제는 또 있었죠.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거기서는 로봇이죠. 이제 이 레플리칸트라든지 안드로이드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양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의식이라든지 자아라든지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어떤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이로봇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워낙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 있는 주 소재이기 때문에, 주제이면서 소재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을 느꼈어요. 불안감을.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을 몇 가지 붙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이렇게 용서가 되거든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다소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회할 수 있었던 요소 몇 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건 처음으로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랑 이 안드로이드랑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 터미네이터에서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다 이제 뭐 이렇게 당신이랑 지내다 보니 이제 사랑이라든지 그림이나 이런 걸 좀 알 것 같다 이러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터미네이터 T2인가 뭐 T1인가 T2인가 그 터미네이터가 그렇게 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어미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이제 The Third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는 똑같아요. 이렇게 겨우겨우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할 때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껴요. 이렇게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남성이랑 사랑을 할 수 있고 인간의 감정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된 그 캐릭터가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안드로이드 여자랑 그 남자인데, 남자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아주 놀랍게 만든 요소가 뭐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놀랍게 만든 요소가 있어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점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의 대사로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거든요. 저도 그 대사를 듣고 나는 이렇게 철렁했어요. 이렇게 남자로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장면을. 워낙 The Third라는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그 안드로이드가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랑을 느낀다라든지 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다 이해를 한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관해서는 여기 이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이렇게 뭐 설교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정말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인간과 같은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 안 나온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세대에서는 그거는 벌써 가능하게 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인간성이라든지 의식이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이제 The Third Generation 안드로이드는 여성인데 타입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스티지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 남자랑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애는 인간이에요.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남자의 그 정자를 수태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배 안에서 이렇게 기르고 그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신 기능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안드로이드에 부여된 최신 기능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사람을 포획을 해서 그것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이 안드로이드, 여성형 안드로이드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건 과연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신비거든요. 이게 안드로이드의 신비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여기서 메타포를 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신비고, 인간의 신비 중에 생명체의 신비이면서 생명체의 신비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의 그게 뭐냐면은 그 여자가 그 이세를, 그러니까 여성 암컷이 그 제2세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자가 되고 이런 것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굉장한 놀람을 시사를 하는 어떤 생명체의 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성 당사자보다는 남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 그런 그 경이라는 놀람을 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놀라움이죠. 굉장히 놀라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증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을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 보존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기능 때문에 비로소 생명체라고 하는 거랑 비생명체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철학적인 뭐 여러 가지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클라이맥스에서 이 남자가 나쁜 남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비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여성형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미스테이지를 포획을 해가지고 물어보든지 무슨 생체 해부를 하든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쁜 놈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아미스테이지한테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 그거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지금 포획을 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우선 뭐 어떻게 하기 전에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스테이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까이 와보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와봐라 얘기를. 그래 뭐 속삭여 준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 얘기를 해야 돼라고 하는데 아미스테이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의 거기를 차요. 빡 차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을 꿇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미스테이지가 그 대사는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임신하게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육체가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다. 이 비밀,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를 낳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소중한 애라고 하는 거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훈교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나는 뜨끔했어요. 그거는 뜨끔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난 어떻게 뜨끔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 답이지. 맞아. 나도 예를 들어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여성의 어떤 몸이 재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임신 출산했을 경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그건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경우 그게 바로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면의 어떤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올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아미스테이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바로 답이다라고 느낀 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답이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게 그런 육체적 기능을 줬다라고 해보세요.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임신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애를 느끼고, 그리고 조그마한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걸 사랑을 주고, 그리고 기르고, 그리고 잘 길러서 보호를 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인원을 길러서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칩이든지 그 안드로이드의 뇌 속에 그것을 기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는 임신 출산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임신 출산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드로이드예요. 그런데 그런 임신 출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앞서서 내 마음속에 뇌 속에 마음속에 주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왜 임신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8개월 지내고 그리고 출산이라고 하는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강요를 하는 애를 기르고 사랑을 주고 보호를 하고 그런 장기간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자기에게 이게 되는 게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도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미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임신 출산한 건 뭐냐면 그런 몸의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선 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를 해서라도 출산과 임신과 출산을 해서 제2생을 탄생을 했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흉배하는 장면에서 나는 결국은 내 자기 자신이 아미스테이지 쪽에 그때 내 동일시가 아미스테이지 쪽에 동일시가 됐었던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궁금했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의 이 동일시가 돼버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스테이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떤 시크릿이 나올까, 비밀이 나올 거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동일시 됐다가 그런 훈계를 딱 그 나쁜 놈한테 한 그 훈계가 딱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그 초반 60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그 조금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작화라고 하는 것도 좀 그 어설픈 점도 있고, 그리고 60분까지는 조금 밋밋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 미국 애니메이션인지 일본 애니메이션인지 확 헷갈리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컴퓨터 그래픽이랑 이제 필사 애니메이션을 합치다 보니까 또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60분까지 조금 보시고요. 마지막 30분 정말로 폭발을 시키면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거 딱 하나 믿으시고, 여기까지 무비 리뷰를 들으신 부분은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는 100점 주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조금 작화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워낙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그 조금 어색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그 얼굴이라든지 그런지 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5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제 95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극 이 무비 리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무비 리뷰는 오늘 무비 리뷰 그 아미스테이지 듀얼 매트릭스 무비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